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자, 박병주 전문가입니다. 자, 6월 12일 날, 다음 주가 되면, 65년 만에, 한반도의 대전환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한반도를 남북으로 갈라지게 했던 것은 우리가 아닌 미국과 소련은 북한을 진주를 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남한을 진주를 하면서 분단 현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는 특히 미국과 북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북한의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그 주체이자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은 미국이기 때문에, 자, 여기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회담이야말로 이 한반도의 운명을, 한반도의 평화 시대가 올 것인가, 65년 만에 평화 시대가 올 것인가의 가장 핵심적인 회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그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올해 3월 11일이죠. 제가 유튜브 강의에 대북 문제, 특히 남북 경제협력주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뤄왔던 부분이 그때부터 다뤄왔고, 자,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 강의에서도 물론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거의 적중도가 거의 한 98% 정도 육박했죠. 물론 100%는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전번에 그 트럼프가 북한한테 북한하고 미국의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 요거는 저도 예상치를 못했는데, 이제 그 뒤로 대부분의 종목들이나 이제 그리고 남북 관계, 미국 관계 했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적중도가 지금 높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렇게 들어보고, 또 그거를 또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왜 그건 말씀드리냐면, 바로 65년 만에 한반도가 대전환이 왔을 때 그런 경을 먼저 내가 정확한 정보 분석을 통해서 그거를 기회를 포착하면 거기에 인생 역전 찬스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과거의 시대적인 흐름의 큰 변환점에서 보면은, 자, 요거 네이버라는 회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네이버라는 회사가 그 2000년 초반 때 상장을 했어요. 특히 이제 다음이란 회사, 이제 이름이 카카오로 변했는데, 이 카카오라는 회사가 초기에 상장했을 때 4,978원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상장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거를 지금부터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침에 상장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12% 상한가였거든요. 근데 4,578원에 상장을 해가지고 상한가를 며칠 동안 상한가를 계속 쳐버리냐면, 그것도 점 상한가예요. 자, 26일 동안 점 상한가로 해가지고 얼마까지 그냥 점 상한가로 오르느냐, 8만원까지 올라요. 4,978원짜리가. 그러니까 20배 정도의 가량을 한 번도 상한가가 안 풀린 상태에서 점 상한가로 올라가지고 거기서 18만원까지 바로 직행을 하죠. 그래가지고 또 고점을 26만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한 100배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50배 이상의 상승을 몇 개월 만에 한 3, 4개월 만에 끝내버리는. 자, 제가 왜 이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네이버하고 그 다음이란 종목을 얘기하냐면, 그 다음하고 네이버를 저점에 샀던 사람들은 인생 역전을 했겠죠. 다음은 뭐
특히 비상장 시절에 샀던 사람은 뭐 100배를 먹었을 것이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IT 혁명이 몰아쳤어요. 특히 인터넷 혁명이 몰아쳤죠. 즉 시대적인 새로운 어떤 그 혁명, 우리 삶의 변화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런 혁명, 그런 혁명의 기회를 포착을 하면 이렇게 순식간에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 임팩트 효과가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통 뭐 5년 이상 기다려야 되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몇 개월만 해도 그런 기회를 포착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그 기회를 포착하려면은 정보 속에서 내가 정확한 정보 그리고 그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상할 수 있는 정확한 판단력이 뒷받침이 됐을 때 엄청난 수익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것 또 한 가지 또 예를 또 들어본다면, 자, 태옹이라는 종목을 자 보겠습니다. 자, 태옹이라는 종목을 주봉으로 이제 보면은 요게 그 2003년부터 해가지고 2007년까지 이것도 150배 이상이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러면 태옹이라는 종목이 그렇게 상승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이 뭐냐면, 그 우리나라가 그때 그 세계적인 경제 호황기와 더불어서 호황을 하니까 실어나르는 배가 필요하잖아요, 물건을. 그래서 선박수주를 그때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근데 태옹이라는 회사는 그 선박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이나 아니면 플랜트 공사, 이런 그쪽에 이 회사가 전문화되었는데 이제 시가총액도 적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즉 제가 두 가지 예를 가지고 인터넷 혁명과 그 다음에 조선 우리 그 혁명, 조선업의 혁명, 이런 부분들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런 시대적인 조류의 흐름이 그 뒤바뀌게 되면 거기서 인생을 역전하는 그런 찬스가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65년 만에 오는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한이 분단돼 가지고 오는 새로운 체제의 변화거든요. 이거는 인터넷 혁명보다 더 큽니다. 예, 독일의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 본다면,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이 통일하는 이 과정에서 그 통일 SOC 관련주, SOC가 이제 뭐냐면 이 도로, 항만, 뭐 북한에서 이번에 철도를 뭐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혹은 그 서울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공사, 인프라를 건설할 때 뭐 시멘트나 뭐 그다음에 토목, 그다음에 건설 뭐 기타 등등, 그다음에 전선을 깔고 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SOC가 되겠는데, 독일에서도 통일 전에 거기 관련된 종목이 50배 올랐고요. 통일 후에도 880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남북한 같은 경우는 남북한에 있어서는 그보다 더 저는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3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베트남 체제를 북한에서는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이 그 미국과 수교를 1995년에 해가지고 베트남이 지금의 베트남의 이런 그 모습을, 베트남의 아주 멋진 이 모습, 베트남 수도 하노이거든요. 그런 하노이를 만듦에 있어서 23년이 걸렸는데, 앞으로 북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10년 안에 이런 부분들이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 한국의 기술력과 그리고 많이 자본이 축적됐거든요. 거기에 북한의 아주 수준 높은 그 노동력, 북한은 그 고등학교 때까지 무상교육 한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하고 언어가 통하고, 그리고 낮은 임금,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금
경제에 완전히 홀인하고 있어요. 경제에 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정말로 변화가 빨리 올 수 있다. 너무 요즘에 변화가 빠르니까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박병준 전문가의 지금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충분히 따라가고 계시지 않겠는가.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생 역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6월 5일 어제죠. 어제 지금 대북 경제 협력주들의 변화가 이제 이번에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 흐름이 지금 포착이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녹화 방송을 6월 1일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단기 고점을 치고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하TI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익 실현을 좀 해가지고 하시자 이런 말씀을 그래서 제가 직접 그리고 이렇게도 이익 실현하는 문자를 드렸거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대하TI 같은 경우는 5월 30일부터 지금 이렇게 이익 실현 문자가 나가잖아요. 현대로템, 대하TI, 대오AL 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익 실현을 하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또 2차적으로 또 6월 4일에도 거기서도 완벽하게 팔아라고 지금 내가 파시라고 이렇게 요때 가격이 대략 한 64,000원 63,000원대에서 64,000원이거든요. 그때 아침에 갭 상승했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저희가 그때 5월 25일 날 트럼프가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나올 때 그때 또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그때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현대로 5월 25일 날이죠. 5월 25일 날 28,100원에 추천을 해가지고 6월 4일 그때 무렵은 아침에 현대로템이 말레이시아에서 대규모 수주를 1조 원어치 수주를 했다 해가지고 거기서 주가가 아침에 떠서 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그때 가격은 대략 한 64,000원쯤 아마 됐을 겁니다.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현대로템을 제가 지난번에 트럼프 64,000원이 아니고 4만원이에요. 제가 잠시 자 그래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소할 수 있다. 정상회담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주가가 여기서 급락이 왔어요. 근데 요 지점에서 제가 추천을 28,100원 했었죠. 아까 기록 봤다시피.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팔고 여기서는 완전히 다 팔았어요. 44,000원대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불과 한 며칠입니까? 한 6, 7일 만에 수익이 40%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죠. 그러고 나서 다시 어제가 여기가 저점 찬스가 되었겠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오AL, 대하TI 같은 경우는 대오AL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요 기록을 보시면은 대오AL은 먼저 3월 20일 날이네요. 3월 20일 날 2,010원, 그리고 3월 21일 날 2,150원. 요렇게 언급을 그때 추천을 이제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대하TI. 자, 대하TI 같은 경우는 3월 19일 날 무렵에 2,450원. 이렇게 추천을 드렸죠. 그리고 또 4월 13일 경에 2,820원. 대오AL은 그때 당시에 2,840원에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랬었는데 여기서 이제 견해를 이제 주가가 그 뒤로 많이 오르고 나서 대오AL이나 대하TI를 5월 31일 날 거기서 전량 이익 실현하라는 그런 문자를 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이건 산업 같은 경우도 제가 5월 29일 날 이거를 추천을 했었어요. 5월 29일 날 이건 산업을 추천을 했었고 스페코도 그때 추천을 했었나요? 이건 산업도 이제 이번에 6월 1일 날 최종적으로 매도 신호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시면은
그 이제 대야 TI 같은 경우는 아주 지금 오래됐네요. 3월 19일 날 20일 추천해 가지고 여기 요 지점에서 최종적으로 매도 신호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대야 TI가 6월 5일 어저께 양봉을 만들면서 또 신호가 나왔어요. 따라서 요거 쌍바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대야 TI만 나온 게 아니라 대우헤이엘 그리고 그 외에 대북경제협력주도 6월 5일 날 양봉을 주면서 다시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호대로 우리가 반응을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특히 이제 그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상한가가 나오면서 아마 다른 종목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주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퍼스텍은 지뢰를 이제 우리 DMZ에 엄청난 많은 지뢰가 지금 묻혀 있는데 그 지뢰를 제거하는 그런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퍼스텍이 이제 오르니까 다른 대북 관련주들도 금요일 아니 어제 6월 5일 날 양봉을 아래꼬리를 단 양봉. 자, 아래꼬리를 단 양봉의 캔들은 이런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요게 지금 대야 TI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쭉 급락이 나오다가 여기서 저점을 잡고 아래꼬리 여기서 누가 매집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판에 끌어올렸거든요. 자, 대야 TI. 자, 하지만 대야 TI를 지금 9,900원대에서 제가 여기서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추천하려면 저기 2,000원대 추천해야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추천하면 되겠습니까? 참고 삼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주가 흐름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6월 12일 날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랍니다. 자, 이 오전 9시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래요? 이 북한 그 회담의 오전 9시는 미국 시간에서는 황금 뉴스 시간 9시대랍니다. 자, 이제 트럼프의 의도를 알겠죠. 트럼프는 그 회담을 굉장히 히어처럼 생각해가지고 자기를 미국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홍보를 하려는 거예요. 자, 따라서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하는 트럼프가 북한하고 미국의 회담을 깨겠습니까? 깨진 않죠. 계속 이용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의 핵은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프로세서, 과정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프로세서. 일정한 단계적으로 해서야 된다. 그래서 이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올해 2018년 11월 달이 이제 중간선거거든요. 하원 중간선거입니다. 자, 여기서 패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북한과의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여러 번 활용하고,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 또 트럼프가 북한의 평양에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올해 그 중간선거 이전에. 자, 그러고 나서 2020년 11월 달에 이제 또 재선거가 있어요. 자, 트럼프가 4년 끝나면 또 4년을 대통령 하기 위해서 또 재선거 하잖아요. 그 재선거가 11월 달에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는 요때까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이제 형식은 북한의 핵무기를 단계적으로 한다지만 결국은 트럼프는 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엄청난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발언을 하냐면, 과거에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한 것을 내가 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동안에 이제 북한과의 미국의 미국 같은 경우는 북한이 아주 위험한 국가다. 그래가지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부추겨가지고 우리 남한에다 무기를 많이 팔아먹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오히려 그런 전략을 뒤로 한 채, 반대로 한 채 이제 북한과 수교를 해가지고 이제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어. 그렇다면 무기를 팔아먹을 시장은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무기를 안 팔아먹어도 지금 북한한테 얻어낼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이 엄청나다 그럽니다. 지금 북한에 약 한
930억 배럴이라는 북한에 석유가 묻혀 있다고 그러죠. 자, 그 양은요, 그 이란 다음으로 많은 세계 3위의 석유 매장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북한의 북한을 개방시켜가지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발전을 시켰을 때에 미국이 얻어가는 그런 이득은 무기를 팔아먹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이득이 되기 때문에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핵심이 뭐예요? 자, 경제적 이득이란 겁니다. 이제는 경제적 이득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적 이득,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적 이득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본격적으로 팽창을 하게 되면 우리 주식시장 한 사람은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겁니다. 아까 인터넷 혁명을 통해서 조선업이 혁명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종목이 나왔는데 독일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그런 SOC 관련주들이 880배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 그 북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베트남처럼 변하는데 10년 안에 이렇게 변하고 또 미국에서도 자기들이 무기를 팔아먹지 않는 무기를 팔아먹는 게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하고 수교를 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않겠는가. 그것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강조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식시장은 엄청난 영향이 저는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인생 역전 찬스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북한하고 미국과 한국과의 이런 평화체제로 구축하는 것이 워낙 빠르게 변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는 65년 동안에 북한을 빨갱이 가진 여러분들 안 좋은 개념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을 못 하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오죽했으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고의 야당이라고 하는 당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 그동안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나 지금 북한과 미국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북방 정책은 확실하게 평화로 가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65년의 전쟁 체제를 종식을 하고 평화로 가는 시대로 굉장히 급속하게 빨리 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방점은 뭡니까? 경제적인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노리고 김정은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도 움직이고 있고 러시아도 움직이고 있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그렇습니다. 왜?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요 고령화에다가 저출산 이런 문제가 부딪혀가지고 지금 실업자가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성장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아니더라도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우리 한국이 살아남고 좀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북한하고 경제적인 교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주변을 둘러싼 모든 국가들이 경제적인 이득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터넷 혁명, 조선업의 혁명, 이거는 국내적인 요인이었지만 한반을 둘러싼 평화의 시대는 뭡니까? 글로벌적인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핫 이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우리에게 인생 역전 찬스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을 누르고자 하는 엄청난 정책을 취하면서 부동산 아파트 거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거품도 많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이제 지금은 넘어오지 않겠습니다. 왜? 아직까지도 지금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 남북이 65년 만에 평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외에는 대부분이 다 의심을 하거나 아예 믿지를 않게. 특히 제가 보기에는 95%는 아직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박병주 전문가 이 몇 사람들만이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나한테 기회가 왔다 하고 지금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겠죠.
그렇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그 분들 중에서도 불과 몇 프로만이 확신을 가지고 뛰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뛰어드는 몇 사람만이 돈을 버는 거예요. 나머지 95%는 나중에 뛰어드니까, 나중에 거기에 뛰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물리게 되겠죠. 자,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북 경제 협력주들의 주가 움직임을 간단히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철도 관련주를 대아TI 보겠습니다. 요거는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장 흐름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양봉을 줬거든요. 그렇다면 하락을 멈추고 재상승. 자, 6월 12일 날 요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저는 끝난다라고 확신합니다. 100%. 그러면 이거는 한 달, 그 뒤로 한 달 내내 세계의 뉴스는 그 뉴스만 다룰 거예요. 가장 핫 이슈입니다.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니까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핫 이슈. 가장 뜨거운 이슈.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금요일 날 돌려가지고 재차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게 끝나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자, 6월 한 20일경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대북방 정책의 로드맵이 나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뭐 지금 그 철도만 몇 개만 얘기했어요. 얘기했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성공적으로 100% 저는 끝난다고 보는데 100% 됐을 때는 이제는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기는 힘들거든요. 따라서 제재가 풀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로드맵이 나오는 게 6월 20일 정도는 잡고 있는데 근데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니까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그 즈음에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따라서 주가는 거기를 향해 갈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또다시 6월 24일경에 푸틴과 문재인 대통령 한러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굉장히 국정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북한의 9.19 요게 이제 북한 70주년 일이거든요. 여기서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10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갑니다. 그리고 아마 이 즈음에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북경제협력주는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인생 역전 찬스를 노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누가 하겠습니까? 요 분야에서 1등 전문가. 뭐 제가 혼자 1등이라고 뭐 추겨 세우는 것도 좀 제가 민망합니다만은 그동안에 박병주 전문가의 유튜브 강의를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익히 아실 겁니다. 3월 11일부터 쭉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했던 말이 거의 98% 정도는 적중을 하고 있으니까. 종목도 그렇고 종목도. 이제 중요한 게 종목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종목도 그렇고요. 종목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병주 전문가하고 꼭 같이 하셔요. 일단은 언제까지 하냐? 올해 11월 달까지. 자, 왜 11월 달까지입니까? 자,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원 중간선거 때까지 계속해서 북한하고 이런 경제 협력에 관한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의 그러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실증적으로 검증된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실증적으로 도대체 뭐가 검증되느냐? 이 그 북한이 미국이 지금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획기적인 정상회담을 했을 때의 과거의 미국을 놓고 보면은 예전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 자, 1972년에 2월 13일 날 그때 하고 나서 미국 다우지수가 폭등을 했어요. 1년간. 그 다음에 미소 정상회담. 이게 1986년 10월 10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다우지수가 무려 제가 써놨네요. 55%나 폭등했습니다. 11개월 동안. 다우지수가 55% 폭등하면 이거는 대폭등입니다. 엄연한 폭등이거든요. 네. 자. 엄연 폭등이에요. 그렇다면 요것을 우리나라로 대입을 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의 통계를 보면은 북한하고의 전쟁 위협이 사라지는 그런 국면이 왔을 때가 여러분들 있었습니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 시절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05년 9.19 선언, 그 다음에 2007년에 2.13 그 비핵화 합의 조치.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 종합지수도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차관급이었거든요. 차관급. 이제는 정상에서 선언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합지수도 제가 보기에는 6,000포인트 이상 혹은 1만 포인트도 갈 수 있다. 자, 1차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자, 정상회담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 그 사례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다우지수가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했더라. 자, 여러분들 직접 한번 제가 실증적으로 보여드릴게요. 1972년입니다. 여기 2월달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11일 동안 갔어요. 여기서 미중 정상회담. 자, 거의 1년 동안 상승했죠. 폭등했죠. 자, 그리고 나서 1986년입니다. 86년 10월 10일이죠. 자, 10월 10일이면 요때입니다. 10월 10일이면 요때예요. 자, 요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1년 동안 여기서 55% 폭등했죠. 그건 뺐다가 그 다음에 계속 가버렸어요. 이렇게 다우지수가 지금 2만이 넘어가요. 자, 이해되셨죠? 따라서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는 이미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신고가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나스닥은 이미 자, 6월달 위기설은 없습니다. 위기설이 있는데 왜 미국 증시가 지금 여기 앞에 신고가를 돌파했을까요? 제가 위기설은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 6월달은 내가 7월달 썸머랠리를 대비해서 미리 부지런히 정말로 온 힘을 다해가지고 사야 되는 시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월달 위기설 말한 사람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죠. 가고 있는데 왜 위기설입니까? 자,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가고 있는 게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반영하고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도 이게 이제 반영할 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대북경제협력주는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6월 5일 날 여기서 양봉을 만들면서 자, 여기 현대로템도 지금 여기서 양봉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현대건설도 그러고 그렇죠. 양봉 만들었죠.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다시 바닥 찍고 6월 12일 날 정상회담의 기대감, 그 다음에 북러, 한러 정상회담,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 이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발표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돼가지고 또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황금의 찬스인데 이거를 놓치신 분들이 많은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흐름은 자, 올해 11월 달까지 중기적으로 본다면 1차는 11월까지 계속한다. 그리고 좀 더 멀리 본다면 2021년까지 계속한다. 요 2021년까지 제가 보기에는 900배짜리 나옵니다. 나와요. 예전에 조선 관련주에서 160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지금 현재 남북 경제 교류가 그보다 훨씬 크거든요. 나옵니다. 900배짜리. 거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 역전 찬스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자, 그리고 우리 그러면 이제 대북 경제 협력주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또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죠. 저도 금요일 날 또 우리 그 유료방 회원들한테 종목을 많이 또 추천을 했어요. 계속 많이 또 뭐 새롭게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종목을 제가 놓치겠습니까? 놓치지 않죠. 박병주 전문가가 누군데 놓치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렇다면 이제 그 6월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6월 7일 날, 8일 날은 기회가 없느냐? 그때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6월 13일이 넘어가면 좀 힘들다라고 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6월 13일이 넘어가면 그때는 아마 지금 그 30% 상한가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6월 13일 날 넘어가면 조금 남들보다 많이 비싸게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6월 7일 이번 주 목금까지는 기회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서 마지막에 잡아야 돼요. 이번 주 혹은 6월 11일까지 그 정도까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아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6월 11일 다음 주 월요일은 조금 늦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이번 주 목금에는 반드시 포착을 해야 한다는 걸. 그래서 인생 역전을 가져가세요. 자, 그거 이제 대북경제협력주 여러분들 자,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종합지수 지금 위기가 있다는데 위기는 없습니다. 6월달 위기 없어요. 위기가 있는데 어떻게 나스닥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뚫어갑니까? 좀 그 위기설을 만든 사람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경제TV에서 자꾸 위기설 얘기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거든요. 누가 듣고 싶다고 했습니까? 근데 왜 자꾸 그 위기설을 만들어냅니까? 판단 흐려지게. 그런 의도를 만든 의도가 도대체 뭐예요? 위기설은 없습니다. 위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이미 양봉을 3개 만들었거든요. 위기가 없다. 오히려 누군가는 매집하고 있군요. 네.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은 이렇게 올라가요. 더군다나 이 바닥을 워낙 탄탄히 많이 다졌고, 그리고 미국 나스닥 지수시장이 이미 사상 최고치를 뚫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또 뚫었잖아요. 근데 위기설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위기설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물어봤나요? 네? 자, 물어보지도 않는데 위기설을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프 분석상 보면은 어마어마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옥동자 기법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 지금 매집이 다 끝나가고 있다. 매집이 지금. 자, 우리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작년 10월 달부터 이렇게 지금 계속 조정이 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거의 8개월 정도의 조정을 마치고, 자, 여기 20주, 60주 두 개가 이제 붙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옥동자를 만들었어요. 요 기간이 다 매집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20주선을 뚫어버리면 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올 가을까지는 3,300이 넘어갈 수 있죠. 저는 우리나라 코스피를 앞으로 6,000이 넘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동자인데, 따라서 이런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뭘 사야 됩니까? 코덱스 레버리지. 왜? 이거는 종합지수가 올라가면 무조건 올라가니까 코덱스 레버리지.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강력 매수다. 적극 매수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적극 매수, 강력 매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대형주들이 다 그렇게 보이더만요. 지금 보니까.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그 제약바이오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요약해서만 제가 강의를 드린다면 제약바이오 지금 우리 코스닥의 전체 업종 큰 그림인데, 제약바이오는 지금 10년부터 계속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참고하겠습니다. 여기 주가하고 20개월, 60개월 이격이 크죠. 그러니까 이격이 크니까 2년 동안 조정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격이 더 큽니다. 따라서 3년 이상 제약바이오는 조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통일하는 과정에서도 제약바이오는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자, 아시겠죠? 제약바이오를 매도를 해가지고 대북경제협력주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를 팔아가지고 대북경제협력주로 이동을 하세요. 이 방송을 듣는 즉시 해도 늦지 않습니다. 혹은 중권주 쪽으로. 자, 중권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권주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월봉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월봉에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20개월선. 자, 여기 제가 이렇게 그림 보시면은, 자, 월봉 크게 본 바닥이고요. 자, 월봉을 요거를 제가 달러화로 보시겠습니다. 연봉으로 한번 볼까요? 연봉으로 보면은 지금, 자, 연봉으로 보면은 요 그림 3중 바닥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요거하고 요거 대척 관계예요. 앞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저는 봅니다. 연봉으로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월봉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파란색 선을 주목하세요. 자, 120개월 선. 여기가 대척점. 그 다음에 여기를 뚫었을 때 대척점 요 자리. 올해 1월달 다시 재돌파했을 때, 안착했을 때가 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요렇게 여기를 뚫겠죠. 더 따라서 중권주를 가지고 우리 저축하기. 대북경제협력주는 조금 발빠르게 단기 투자나 이런 스윙 매매를 통해서 조금 고수익을 노리면서 라고 하지만 중권주는 내가 저축을 해버리겠다. 저축을 하더라도 이제는 1년 수익이 50%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올해 11월 말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요즘에 부동산 저는 별로 희망이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부동산이 뭐 망하지는 않겠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주식시장을 앞으로 따라올 수 없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자, 그래서 뭐 증권사 같은 경우는 뭐 회사들이 다 재무도 좋고 실적이 엄청 좋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더 좋을 것이고. 자, 그렇다면 중권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축을 해두세요. 우리 특히 직장생활 하신 분들, 뭐 꿈이 내가 뭐 몇 조를 번 게 아니잖아요. 내가 노후를 편안하게, 내 자식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소박한 꿈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소박한 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화랑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60여 년 만에 우리 한반도의 대전환의 시대에서는 주식시장이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익을 거기다 좀 높여가지고 우리 인생 역전 찬스를 노리고 중권주에다가 내 투자 금액의 40% 50%를 한번 묻어버리는 거예요. 저축하기. 일단 11월 말까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연말까지는. 그렇게 하면서 대북경제협력주를 가지고 박병주 전문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끌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편안한 현충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